안녕하세요. 공감 사회복지사 1급 영상 강의 사회복지 법제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은요,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3장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개별 법률로 들어가서 이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이 조항별로 이제 따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시험에 많이 나왔는지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3장 사회보장 기본법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우리 교과서 56쪽부터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리 56쪽의 기출 분석을 보시면 매년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적은데 시험에는 매년 2-3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굉장히 당위적인 거여서 그냥 뭐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 어떤 건지 이제 저의 강의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 58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58쪽에 처음에 이제 목적과 기본 이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딱히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쪽의 중반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의 정의예요. 여러분,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복지 법제론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요, 꽤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험에 낸다고 했을 때 괄호 넣기 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회보장의 정의,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으로 포괄되는 제도의 유형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뭐 사회적 위험의 종류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의 정의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 밑에 부분 보시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각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평생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이 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정의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입니다. 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만간에 한번 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59쪽에 보면요.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 법은 기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른 개별 법률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기본법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읽어보시면은 이해에 큰 무리가 없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한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주로 어떤 뭐 실태조사, 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숫자들이 이제 법률에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년, 매년 또는 뭐 분기, 3년, 4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요. 그거를 조금 유념해서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가 등과 가정인데요. 읽어보시면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책임, 뭐 쉬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나오죠. 외국인에 대한 적용.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자, 시험에서는 평등주의라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60쪽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사회보장 수급권 얘기했는데요. 그 사회보장 수급권의 정의가 바로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시험에 7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이라는 이 형용사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요거 시험에 4번 나왔죠? 제가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데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제가 진하게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요. 61쪽입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요게 어마어마하죠. 지난 한 15년 사이에 8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뒤틀어서 나오는지 제가 바로 밑에 관련 기출 박스 넣는 거 보이시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1쪽의 밑에서 5번째 줄이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구두로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 챙겨주시고요. 62쪽은 이제 구상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획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거 계획 누가 만들고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많은 계획들이요. 이제 5년마다 이제 수립이 됩니다. 5년마다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이제 수립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법률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쪽에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많이는 안 나왔는데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 있다는 것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64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죠. 사회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64쪽의 첫 번째 줄이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둡니다. 자, 그 다음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 조정하는 사항들이 1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7회 때 한번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그 다음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위원 중에서는 제가 슬라이드에도 지금 적어놨습니다만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3명인데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써놨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또 사용자 대표, 그 다음에 뭐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재임 기간이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대표의 임기가 소위 그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 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16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참고로 이제 그 사회보장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이제 기관으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 4절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입니다. 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번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상대적으로는 많이 나온 적이 없고 당위적인 내용이어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바로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운영 원칙이 나오는데요. 운영 원칙이 6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보편주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기출문제 14회 기출문제 우리 66쪽 하단에 제가 박스로 넣어놨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67쪽으로 넘어갑니다. 야, 요 25조의 5항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험 기출 빈도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슬라이드에도 적어놨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합니다. 자, 그 다음 6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의 협의 및 조정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여러분 그냥 한눈에 보시면 4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신설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67쪽 중간에 자, 누가 조정을 하냐?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을 한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써놨죠. 괄호에다 써놨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을 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이 나옵니다. 비용 부담도 시험에 왕왕 나옵니다. 자,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이요.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회보장급여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통계가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것은 없죠. 자, 그런데 사회보장 통계에서 제가 볼드 처리한 거 보이시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 사회보장 통계 종합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8쪽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정보 공개라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설명, 상담, 통지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9쪽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보칙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요, 이 행정론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예, 또 정책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총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그리고 특히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9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권리구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법제론 1장에서 다뤘던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죠. 사회보장기본법에 보시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뭡니까? 그 1장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행정심판 정치주의가 맞지 않다는 거 1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 비교적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신설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명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 개인정보에 대한 그 보호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시에 이 소위 말해서 이 수급권자 등의 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명 정보가 아니고 가명 정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 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6문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보시면 이제 OX, OS 여기에도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을 13문장을 체계에 맞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복습 반드시 해주시고요. 애매한 내용,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네이버 카페, 공감사회 접속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